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 통합사회 최성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6월 시행된 고1 통합사회 모의고사 분석을 바탕으로 한 총평 말씀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통합사회 모의고사가 어땠는지,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어떻게 우리가 수능 통사를 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제 히스토리, 저와 통합사회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처음으로 이제 해보는 것 같은데, 우선 2018년도라고 써있죠. 자, 2018년도에 고1 과목으로 통합사회가 신설이 되어서 처음으로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고1 내신 과목으로만 진행이 됐었는데, 물론 통합사회랑 비슷한 공통사회라는 과목이 옛날에도 있기는 했어요. 대략 한 30년 전쯤에 있었는데, 자, 공통사회랑 통합사회가 되게 비슷한 과목이야,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는데, 물론 비슷한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 비슷하냐면 하나의 과목 안에 지리인 내용도 있고 일반사회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 윤리 내용도 있고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공통점이 맞아요. 그렇지만 워낙에 옛날에 시행되었던 과목이기 때문에 내용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지금이랑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는 2018년도에 통합사회가 신설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의 역사예요. 저는 2019년부터, 그러니까 통합사회가 만들어진 바로 다음 해죠. 바로 다음 해부터 통합사회 수업을 지금까지 벌써 7, 8년 차 정도 됐나요? 쭉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2019년에는 지금처럼 학원 강사로서 강의했던 건 아니고 학교 선생님으로서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애들한테 통합사회 수업을 하고 직접 통합사회 문제도 출제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와서 2년 뒤죠. 2021년이 되었을 때 통합사회 수업도 여전히 병행하면서 수능 강의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2021년부터는 원래 해오던 통합사회의 수능까지 이제 병행하게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나서 2022년이 되었을 때 대성마이맥에서 통합사회 강의로 과목을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8년도죠. 2028년이 이거는 미래인데 왜 적어놨나요? 히스토리가 아닌데. 요거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 통합사회가 수능으로 이제 채택이 되었다. 요거 말씀드리려고 같이 키워드에 넣어놨어요. 그럼 이걸 굳이 쭉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 자, 저는 통합사회가 신설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통합사회 수업을 해오고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수능 강의도 이제 벌써 연차가 많이 쌓였죠. 계속 진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통합사회라는 과목 자체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그 누구보다 이제 좀 흔히 하는 말로 빠삭하게 알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동시에 수능 강의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 통합사회가 수능 과목이 된다면 기존과 달리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될까, 수능형 문제로는 어떻게 출제될까, 그 모든 거를 융합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줄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히스토리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원래는 6월 모의고사 시행되면 문항 전체를 다 해설을 해야지, 친구들이랑 같이 풀어줘야지 라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문제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이거는 조금 문제를 굳이 일일이 같이 풀기에는 약간 그럴 만한 시험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결론 먼저 말하면 난이도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제 해설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잘 풀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해설을 하기보다는 요번에 시행된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가 수능을 대비해야 될까, 평가원이 출제해줬던 예시 문항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그거 위주로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볼게요. 요번에 시행된 모의고사는 교육청에서 출제를 한 내용이고, 지금까지 실제 수능 출제 기관인 평가원이 앞으로 통합사회 수능은 이런 식으로 낼 거야 라고 예시 문항을 2번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 기관이 달라요. 그리고 실제 수능 출제는 평가원에서 하게 됩니다. 요걸 머릿속에 먼저 넣어 놓으시고, 자, 문제도 상당히 좀 달랐어요. 자, 평가원이 2번 보여줬던 예시 문항은 상당히
수능스러운 수능형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요번에 나온 6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 이게 모의고사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내신형 문항으로 전부 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통합사회를 계속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내신이었죠. 내신 문항들도 너무 많이 봐왔고 수능 강의도 계속 하니까 수능형 문항들도 너무 많이 봐왔는데 이 두 개는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내신형 문항은 어떠냐? 우리가 미리 공부해 놓은 교재를 보고 교과서를 보고 미리 공부해 놓은 내용, 미리 암기해 놓은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완전 단순 암기, 틀린 선지, 맞는 선지, 틀린 선지, 맞는 선지 해서 풀 수 있는 유형들이 이제 내신형 문항이에요. 문제에 어떤 제시문이 나와도 그 제시문이 딱히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에 수능형 문항은 내가 미리 공부하고 암기해 놓은 개념만 있다고 해서 절대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내가 미리 암기해 놓은 사회학적인 개념을 시험에서 출제한, 시험에 적혀져 있는 제시문에다가 적용해야지만 풀리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혹은 자료를 출제해 줬을 때 자료를 해석해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과 연결을 해야 풀리는 거, 그런 게 이제 수능형 문항이거든요. 결국에는 사고력이 많이 요구가 돼요. 얘는 그냥 암기만 잘 해놓으면 됩니다. 근데 평가원에서 출제한 예시문항은 완전 이제 이런 사고형 유형이 훨씬 많았어요. 반면에 요번에 6월 모의고사는 너무너무 그냥 암기만 달달달달 열심히 해놓으면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너무 많이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수능은 절대 이렇게 출제가 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출제되면 전혀 변별이 안 되고 애초에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수능의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물론 무조건 수능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거라서 요번 예시 문항을 통해서는 우리가 조금 뭐 챙길 거, 가져갈 게 별로 많지는 않구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원 예시 문항을 보면 제가 요거는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원사탐 연계 심화 문항들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요게 아마 변별력으로 작용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예전 영상을 안 본 친구들도 있을 거니까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있으면 교과서 내용은 사실 너무 쉽죠. 왜냐하면 여러 계열의 사회를 다 한 책 안에 담아놨기 때문에 지금의 분과형 과목들처럼 하나하나를 다 심도 있게 자세하게 교과서에 담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은 좀 얕아요. 쉽고. 근데 평가원이 출제한 예시문항은 그렇게 얕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리 파트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인데 지리 파트를 보면 통합사회 교과서에는 너무 귀여워요. 열대기후, 시원한 옷 입는다. 그 다음에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으니까 튀기거나 볶은 음식을 먹는다. 막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수능에 출제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평가원 예시문항을 보면 지금의 한국지리 혹은 지금의 세계지리에서 출제되는 그런 문제를 그대로 담아놨습니다. 특히 세계지리 기후 파트.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과서 기반 공부만 해서는 절대 어려운 변별력 문항을 맞출 수가 없고 기존에 있었던 각 분과형 과목들의 고난도 문항까지 공부를 해가야 이제 통사 심화 문항을 맞출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6월 모의고사에서는 그런 문항이 아예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기후야?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원한 옷 입어, 사막은 흑벽돌 집에 살아. 이런 너무 단순한 유형밖에 없어서 원사탐 연계는 아예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평가원 예시문항에서 제가 또 1단원이 출제가 안 됐다. 그래서 나머지 9개 단원들 중에서 한 단원에서 2개가 나온 단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번에는 1단원이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저는 평가원이 1단원을 출제 안 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1단원은 내용이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이 문단은 시간적 관점이니 공간적 관점이니 사회적 관점이니 막 이런 걸 물어보는 게 1단원인데 사실 줄글이 이렇게 있으면 다 딴지를 걸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보기에 답은 시간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면 이 문장이 사회적 관점도 돼요. 이렇게 좀 이제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출제를 안 한 것 같다. 나는 이게 맞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내신형 문항답게 1단원도 내신형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엄청 단순하게.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1단원이 계속 나올지 안 나올지 혹은 나온다면 어떻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이 출제가 될 것인지 그거는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난이도 측면에서 보면 제가 평가원 예시 문항을 분석을 해드릴 때 생각보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다. 지금 내 수업 심화 강의까지 들은 학생이라면 요 정도는 다 풀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번에 6월 모의고사 문제를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단순 암기형 문항밖에 없어서 너무 쉬운 나머지 상대적으로 얘가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었다라고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차이점이었고요. 밑에 두 개를 보면 공통점이에요. 일단 공통점 첫 번째는 통합사회답게 분과 과목 융합형 문항이 둘 다 잘 이제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융합형 문항이라 하면 한 문제 안에 지리 개념도 물어보고 사회문화 개념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정치 내용도 물어보고 뭐 이런 거를 융합형 문항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똑같이 많이 나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통점 하나 더 윤리 파트 문항입니다. 윤리 파트는 융합형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윤리 파트는 내신 시험이나 평가원 예시 문항 두 차례 전부 다 이거나 그다음에 요번에 출제된 6월 모의고사나 완벽히 지금과 똑같이 지금의 생활과 윤리 지금의 윤리와 사상과 똑같이 유형도 그대로 내용도 그대로 그다음에 윤리 내용 딱 하나만 물어보는 완벽한 분과형 문항으로 그렇게 출제가 되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예시 문항 비교해 드리려고 몇 가지 가져왔는데 우선 첫 번째 파란색이 평가원이고요. 요게 요번 교육청 모의고사 출제 문항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완벽한 수능형 그리고 완벽한 분과 심화형 수능형입니다. 지금의 세계지리 유형을 그대로 통계자로 분석하는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평가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낼 거라고 경고를 해준 거죠. 저희한테 너 요거까지 공부해 라고. 근데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 완벽한 내신형 문항입니다. 땡땡 기후에 이런 집에 산대요. 이거 흑벽돌 집이고요. 이거 누가 봐도 아랍식 복장이죠. 이거는 그럼 무슨 기후? 사막, 건조 기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안 배워도 어른들이면 좀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인데 완벽히 이제 너무 난이도가 낮은 문항으로 나왔고 여기도 자 이거는 동일한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이것도 평가원, 이거는 교육청 요번 모의고사인데 이거는 지금으로 치면 사회문화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문화 변동 파트입니다. 문화 변동 파트의 문제를 내는데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은 똑같아요. 뭐 문화 접변, 직접 전파, 간접 전파 똑같은데 얘는 완전히 사고형 문항이고 일부러 애들의 시간을 끄는 요즘 사문 트렌드랑 동일한 타임 어택형 문항입니다. 내가 개념을 다 알아도 선생님의 말이 너무 많아요. 너는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 그중에 요인만 옳게 설명했어. 양상은 틀렸다? 양상은 동화가 아니라 다른 거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야 너는 다 맞았어. 그 다음에 얘는 야 너는 뭐만 옳게 설명했어. 이런 식으로 내가 내용을 알아도 선생님의 말을 보고 그럼 기억에 들어가는 말이 뭘까? 가에 들어가는 말이 뭘까? 선지는 조건 제시형이어서 이렇다면 이게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예요. 개념 다 알아도 막 스스로 많이 생각해서 자료를 해석해야 되는 유형. 반면에 얘는 동일한 개념을 물어보는데 완전 단순해요. 어떻게? 그냥 줄줄 나와 있어요. 줄줄 나와 있고 이거 문화 동아니? 이거 문화 융합이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완벽히 비사고형이에요. 암기한 거를 잘 이제 적용만 하면 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똑같은 문제인데 이것도 요즘으로 치면 사회문화 파트거든요.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얘는 직접 내가 글을 읽은 다음에 얘의 입장이 뭔지를 연결시켜야 풀 수 있는 문항인 반면에 이번에 교육청 문항은 특징을 달달달 암기해 놓으면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그냥 안 봐도 암기한 내용으로 자 극단적 상대주의는 안 좋은 거 경계해야 된다. 우리는 항상
그냥 정말 시간도 안 걸리고 단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둘 다 평가원 예시 문항이었어요. 4월에 출제되었던. 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통사 교과서 내용만으로는 아예 풀어낼 수가 없는 유형입니다. 완벽히 통계자료 분석형 문항이고 요거를 요런 유형이 실제로는 더 어렵게 나오겠죠. 이건 예시 문항이니까. 이런 유형이 변별력 문항으로 나오면 이걸 대비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존에 있었던 세계지리 내용까지 완벽히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평가원만 2개를 담아놨냐. 이런 게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원 내용만 담아놓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는 딱히 뭐 지리 파트다, 사회문화 파트다라고 정해서 말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스스로 내용을 읽고 내용을 보고 자료를 분석해서 다시 이걸 선지랑 적용시켜야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사고력이 필요한 유형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미출제 그냥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없는 걸로 비교를 시켜놨고, 자, 요거는 평가원이 미출제, 교육청만 출제된 유형이에요. 뭐냐면 1단원 문제죠. 공간적 관점은 어떤 것이 있냐. 요거는 다행히도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한 내용을 내기는 했는데 이렇게 실제로 수능에 출제해버리면 너무 완벽하게 한 문제를 그냥 버리는 꼴이란 말이에요. 애들이 변별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난이도를 높이면 너무 논란의 여지가 많이 생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너무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게 만들려면 너무 쉽게 출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앞으로도 제가 좀 지켜보면서 대비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출제하는지, 출제할지 말지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융합형 문항 공통점이에요. 자, 요것도 지도 나와 있고 요것도 지도 나와 있는데 지도가 나와 있어서 이거 지리 파트, 예를 들면 기후 파트, 문화 파트인가 보다 싶지만 밑에서는 사회문화 내용 이런 것도 물어보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도 나오고 뭔가 어쩌고저쩌고 나오니까 뭐 기후 파트네.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자극전파의 사례, 사회문화 내용을 엮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분명히 출제가 되겠구나. 하지만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융합형이나 이름만 융합이지 결국은 분과 공부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찐 융합형 문제가 되려면 이 과목과 저 과목의 연계성을 스스로 찾게 하는 뭐 그런 문제가 나와야 진정한 의미의 통합적인 사고력 측정, 통합사회, 융합형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제 이번 모의고사나 지금까지 보여준 예시 문항에서나 그런 유형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순히 사회문화 공부 암기 열심히 해놓고 지리 파트 열심히 공부해 놓으면 그냥 사회문화 개념 가지고 이 선지는 쳐내고 지리 개념 가지고 저 선지는 쳐내고 경제 지식 가지고 나머지 선지 쳐내고 이런 식으로 분과형 공부로 다 싹 다 해결이 되는 그 정도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한 유형의 융합형 문제만 쭉 지금도 출제가 되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공통점 윤리 파트 내용인데 문제 자체가 너무 똑같이 생겼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평가원, 교육청 하고 지금 현재 고3 생윤 모의고사 문제를 놓을 수 있었더라면 얘까지 다 똑같이 생겼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출제되고 있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유형 완벽히 그대로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내용 또한 똑같습니다. 분과형으로 오로지 윤리 내용만 물어봐요. 그래서 윤리는 지금 하는 그대로 그냥 대비하면 되겠다라고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번에 요 분석한 거를 기반으로 그러면 우리는 수능 사탐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 3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첫 번째는 수능형이라고 써있죠. 뭐냐면 이제 방금 계속 하루 종일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내신형 문항이 수능에서 출제될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신형 문항이라 함은 열심히 달달 개념 암기만 해놓으면 그거 가지고 다 풀리는 문제들을 내신형 문항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애초에 수능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낼 리가 없어요. 분명히 지금처럼 사고력을 요하고 적용하는 능력, 자료 해석 능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를 반드시 출제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번 모의고사가 쉽게 나왔다고 해서 이 정도 공부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수능형 문항을 고3 때는 열심히 공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형 문항이란 말씀드렸죠. 스스로 많이 이제 적용해야 되는 문제고, 적용을 제대로 하려면 개념을 대충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사고력 문항을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하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는 필수 연계심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교과서에 담겨 있는 통합사의 내용 플러스 알파예요. 그리고 이거는 요것도 사실 심하고 요것도 사실 심한데, 얘는 기본 심화,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가야 수능 문제 풀 수 있다 라고 하는, 최소한 교과서 밖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정도의 심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 강의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수능 커리큘럼으로 들어가면 수능 통사 개념 강의가 있겠죠. 그 개념 강의에서 교과서에 있는 쉬운 내용만 절대 다루지는 않을 거고, 최소한 이 정도는 더 알아야지 라고 하는 플러스 알파를 한 번에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개념 강의를 들으시면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포인트죠. 아까 봤던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원사탐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원사탐의 고난도 유형을 그대로 이제 출제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고난도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고난도 개별 심화를 또 수업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최소한 알아야지가 아니라 나는 무조건 1등급 맞아야지, 나는 무조건 고난도까지 다 마스터해야지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원사탐 심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원사탐 심화라고 써있는데 그러면 지금 있는 무슨 생활과 윤리, 세계지리, 한국지리, 사회문화, 정치화법을 다 강의하신다는 건가요? 당연히 그런 말이 아니겠죠. 그러면은 저는 죽어요. 힘들어서 죽고, 통합사회에서 끌어올 수 있는 각 개별 원사탐 과목에 들어있는 고난도 유형을 여기서 다루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개별 심화에는 아무래도 세계지리 내용과 세계지리 고난도 분석형 문제가 담겨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사회문화 고난도 유형, 사회문화 분석형, 통계형, 계산형 문항 뭐 이런 거 담겨 있을 거고, 경제에서도 뭐 무역 파트만 따로 해가지고 무역 심화 내용, 이렇게 여러 가지 개별 원사탐 과목이 이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 해야 되는 거, 이거는 고득점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어려운 문제. 원사탐까지 마스터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것보다 더 어렵게 나올 리는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주시면 좀 완벽하게 수능 대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저도 조금 너무 아쉬운 게 평가원이 예시문항 보여줬던 거에서 뭔가 이번 모의고사에서 처음으로, 그죠? 3월은 사실 중학교 내용이었고 6월 모의고사가 최초로 이번에 25문제죠. 여러분 수능에 맞춰서 출제한 모의고사라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약간은 좀 얻어갈 게 많지는 않았다 해서 이제 조금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3 올라갈 때까지 모의고사를 수차례 더 시행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라도 계속 발전을 하겠죠. 나중에는 결국 수능형 문제를 잘 출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업데이트 될 때마다, 또 새로운 걸 얻어갈 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이번에 새로운 유형은 뭐가 있었는지, 옛날이랑 달라진 점은 뭐가 있었는지, 그럼 우린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오늘처럼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짠! 우리는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